인수가 배울 수 있으면 다 배워라. 도둑질만 빼고 다 해봐라. 남에게 피해주는 거 아니면 뭐든 도전해봐. 여자라고 못할 거 없어. 어린 시절 엄마가 제게 해주시던 말씀입니다. 25년 7월 20일. 내 아들이 총에 맞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게 어떤 건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내려앉는다는 게 뭔지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창밖에선 총성이 계속 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도 피해 갈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비통하여 한없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심장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있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엄마 손명가 박인숙 사장? 성공한 여자의 재산이 120억도 넘는다던데? 자수성가했다더라. 사람 고치는 손이라던데? 그런데 왜 그 손은 자기 아이 하나 지키지 못했대? 맞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날 미국 출장 대신 아들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돌이켜봐도 무의미한 질문들이 밤마다 내 머릿속을 찔러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저 저는 한 번뿐인 인생,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엄마로서도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자식들과도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과 제자들의 인생도 어떻게든 꽃길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노년에 접어든 63살이라는 적지 않은 노구를 끌고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시장을 개척하려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그게 다 무엇이었단 말인가? 자식 잃은 비통함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며 지난 시간을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1963년 저는 서울 왕십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벽 사이로 찬바람이 살속을 파고들었고 아침마다 신발이 얼어붙어 발을 집어넣을 수 없던 그 시절. 그래도 우리 집엔 한 가지 부자였던 게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격려였습니다. 인수가 배울 수 있으면 다 배워라. 도둑질만 빼고 다 해봐라. 남에게 피해주는 거 아니고 너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뭐든 도전해봐. 여자라고 못할 거 없어. 세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 그 말은 내 인생의 법이었습니다. 어릴 때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가 동네 오빠들의 공순이라는 놀림에 울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걸 보며 나는 결심했어요. 나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낮에는 인형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엔 야간 고등학교로 올라갔고 밤엔 칠판 앞에서 졸음을 이기며 공부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하나는 정말 잘했어요. 한 번 들은 거 절대 잊지 않는다. 그게 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들고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장 입고 책상에 앉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땐 모두 미스 김, 미스 정 이렇게 여직원을 부르던 때였죠. 저도 당연히 미스 김이 되었습니다. 미스 김, 이 일도 좀 도와줘. 그 말에 저는 언제나 네, 알겠습니다. 예스맨이었죠. 아니, 예스우먼. 어디서든 누구든 내가 필요하면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랬던 제가 25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학교 4학년. 졸업도 안 한 채 남편은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대학 등록금이며 우리 부부 생활비며 돈 쓸 곳이 한둘이 아니었죠. 제가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90년대 초 이화여대 앞을 지나던 어느 날
샵인샵이라는 가게의 형태를 처음 접해봤습니다. 큰 가게 안에 여러 업종이 모여있는 샵인샵 형태를 보고 아, 돈이 많지 않아도 가게를 열 수 있겠구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다. 예전 직장인 유원건설 건물 지하에 있는 구두방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이 구석에 한 평만 주세요. 화장품 가게 해보고 싶어요. 저 아직 남편이 대학 4학년이라 돈 벌어야 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스 김이라면 믿고 줄 수 있지. 돈 많이 벌면 나 만난 거 사줄 거지? 그럼요, 당연하죠.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게요. 손님들께도 구두 가게 열심히 홍보할게요. 결국 허락을 받았고 한 평짜리 화장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한 평이 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손님이 몰려들었고 저에게 피부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피부 관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매출 기록을 갱신했고 순수익도 점차 늘어나서 그 돈으로 수유리의 피부 관리실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돈을 잘 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 나의 친정,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도와달라고 하니 15년 동안 꽤 많은 돈을 잘 벌었지만 5억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98년 12월 어느 날 저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는 비디오 방에서 혼자 온 여성 손님을 등산용 칼로 위협하고 수갑을 채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는 1999년 2월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 부부는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우리는 끝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학교 1학년인 아들에게 충격받을까 우려되어 이혼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고서야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이혼 이후로도 내 생명과도 같은 아들의 아버지로서 전 남편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들이 남편과 살고 있었고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사소한 생활용품까지 챙겨가며 아들과 함께 전 남편을 돌봤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5년경 운명이 내 문을 또 한 번 두드렸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샵의 피부관리 원장이 이상한 마사지를 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엄마 손 테라피라는 업체에서 하는 골기 테라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 피부 관리에 대한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의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으로 관리를 해드려도 효과가 빨리 와서 백옥 같은 고운 피부가 되시는 고객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고객님은 칙칙하고 얼굴에 염증도 수시로 발생을 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등 왜 이런 차이와 현상이 벌어질까?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친대요. 그야말로 약손이 따로 없고 그 사람한테 마사지 받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아픈 곳도 다 낫는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네요. 사람을 고쳐?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테라피를 만든 김병수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첫 만남, 그의 눈빛과 사업 마인드에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창시한 골기 테라피는 손으로 피부를 통해 뼈를 자극함으로써 인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골기요법의 원리였습니다. 저는 피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고 김병수 회장님은 골기 테라피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이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병철 회장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골기 테라피를 배웠고 거기에 피부 미용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피부를 통해 뼈에 물리적 자극을 전달하여 동시에 피부 탄력과 재생력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접근 방식입니다. 일반 마사지가 피부 근육 중심이라면 골기 테라피는 신체의 근간인 뼈까지 자극하여 지속적으로 효과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 정형외과 의사 울프 박사의 연구도 이를 뼈 칼슘 흡수 증가 관점에서 지지했습니다. 서울대 치과 및 대한피부미용학회 임상 연구를 통해 턱관절 집중 축소 효과 등 일부 개선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고객님들의 재방문율은 약 70%에 이릅니다. 어르신들이 산에 올라 나무에 등을 치는 운동을 하는 것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골기 테라피로 얼굴이 작아질 수 있나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뼈는 40% 정도 변형이 가능한 유기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와 뼈를 함께 관리하는 골기 테라피로 선천적으로 뼈대가 큰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총 2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뼈가 중력이나 원심력으로 인해 벌어지거나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뼈를 골기 테라피를 통해 모아주면 작고 굴곡 없는 달걀형 얼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005년경 김병수 회장님을 만나 꾸준히 같이 연구 개발한 것들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9년 지금의 엄마 손 명가 법인이 탄생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지금의 엄마 손 명가가 있기까지 제 역할이 컸다고 언론 매체에 인터뷰도 하셨더군요. 엄마 손명가가 국내 1위가 된 비결은 박인숙 대표와의 만남이 지금의 엄마 손명가를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1979년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피부관리법을 연구하며 골기 테라피를 만들었습니다. 골기 테라피의 효과에 대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전국 각지에서 골기 테라피를 전수받기 위해 저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인숙 대표가 2005년경 제 수강생이 되면서 건강을 위한 골기 테라피의 미용을 접목시켰고 국내 유일의 신개념 테라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발견한 두 번째 인생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던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이 약손이에요. 사장님께 마사지 받고 나면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사장님 손끝에서 제 마음이 달래지는 느낌이에요. 그 손님은 자주 오셨고 그의 친구들이 또 오셨고 그 친구의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는 사람을 치유하는 손을 가졌구나. 이 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엄마 손 테라피의 김병수 회장님과 의기투합하게 된 건 운명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깊은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육과 골격, 림프 순환. 우리의 손은 기계를 대신하지 않았고 화학 약품을 쓰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사람을 낫게 한다. 이 철학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고 입소문이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몰려들었고 임산부와 산모들도 소개를 받고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줄을 서서 예약을 해야 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러자 프랜차이즈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엄마 손명가 지점 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직접 일해본 사람만 자격이 있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진심과 책임감이 있는 분들만 지점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 브랜드를 이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프랜차이즈가 생겼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까지. 그리고 해외 7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특히 일본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단골이라는 말이 돌면서 도쿄점은 예약 대기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130개 매장 그리고 다이어트 브랜드 호리호리한, 피부 미용 브랜드 달맞이, 화장품 브랜드 엄마 손명가 코스메틱. 이 모든 브랜드는
2025년 현재 빛나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산은 12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공순이가 100억대 자산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기 불황이 오고 코로나가 터졌을 땐 지점들이 문을 닫을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이 15% 오른 겁니다. 왜냐고요? 우린 마스크 쓰고 관리를 했습니다. 일본의 에스테틱 문화처럼 위생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고객들도 알았습니다. 이 브랜드는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이 달랐습니다. 코로나라고 집에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책임을 지고 고객을 맞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버틴 게 아니라 도약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공부입니다. 직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저도 사업을 하기 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10년 넘게 읽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 아직은 어려운 것,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것을 책으로도 냈습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으로 승부하자. 이 책은 저처럼 바닥에서 시작한 여성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썼습니다. 대학으로 강의도 하러 다닙니다. 경복대, 대전보건대, 그리고 전국의 미용학과에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이 직업 정말 좋습니다. 첫째, 덕을 쌓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을 주고 건강을 주니 감사 인사를 매일 듣습니다. 둘째, 없어지지 않는 직업입니다. 피부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셋째, 내 손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직업입니다. 나처럼 가난했던 사람도, 결혼 후 모든 걸 포기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고객의 얼굴을 손끝으로 만지며 말합니다. 당신도 예뻐질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내 인생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을 낫게 하려면 먼저 나부터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하루에도 12번은 무너집니다. 휴대폰에 남겨진 아들의 사진을 볼 때면 미치도록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보낸 문자 하나를 훑어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내 심장이 한 번씩 더 찢어지는 걸 느낍니다. 이건 꿈일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현실. 그 아이는 그렇게 갈 아이가 아니었어요. 너무 착했고 너무 의젓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사랑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엄마는 성공한 사업가야 라고 자랑했지만 내 앞에서는 아직도 수유리 골목길을 달리던 꼬마아이처럼 부끄러워하며 웃었죠. 총도 아들 집에서 벌어진 비극은 언론에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직원과 제자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저희들을 봐서라도 꼭 기운 차리셔야 해요. 대표님이 만드신 엄마 손명가에서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나는 그 전화를 한 통 한 통 다 받았습니다. 한 통화에 10분, 어떤 건 1시간씩. 그렇게 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내 멍든 가슴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어이없는 소문이 저를 힘들게도 했습니다. 김병수 회장과 불륜으로 그 아들을 낳았다더라. 서로 부부라더라. 총격을 가한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더라.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지만 그런 말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습니다. 오늘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내 아들이 남긴 생을 내가 살아야 해. 나는 아들의 목까지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세월호 엄마들이 다시 일어났고 이태원 참사의 엄마들이 다시 살아내는 것처럼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돈을 위한 시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성장을 위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여자 사장이 뭘 알겠어, 사업은 남자가 하는 거지. 이런 말 저는 수십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깨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뒤따라오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사다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끌어주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늘 해오던 장학금 지급, 양로원, 고아원 방문 등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와 기부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일어섰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내 아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내가 살아내는 모든 날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날이 되도록 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남을 치유하는 손에서 이젠 저 자신도 치유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엄마이자 대한민국 여성 인재들의 언니로, 멘토로, 버팀목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은 다른 사람에겐 길잡이가 되게 하고, 내가 흘린 눈물은 누군가의 자신감이 되게 하며, 내가 잃은 아들은 내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멈춰서지 않게, 그 누구도 가난과 차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저는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이유 있는 성공, 그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2025년 기준 전국 130개 매장, 해외 7개국 진출. 매출 수백억 원, 이런 수치보다 제가 자랑스러운 건 박인숙이 만든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도쿄 중심가에 엄마 손명가가 자리 잡았고, 일본 배우들과 아이돌 연습생들이 단골로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소문을 듣고 한국으로 골기 테라피 유학을 오는 이들이 생겼고, 그 모든 확장의 중심에 제가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기술을 중동에 전하고 싶어요. 대표님, 미국에서도 엄마 손명가를 열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미래의 박인숙들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 위에 그들이 더 멋진 건물을 짓게 하려고 지금 저는 길을 닦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 손으로 사람을 고쳤다면 이제부터는 제 손으로 사람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엄마 손명가 아카데미를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사업가로 살아남는 법, 여성 리더의 전략, 감정과 경영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대표님, 아직도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말합니다. 저는 멈추는 순간 무너질 겁니다. 저는 이제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사랑을 내가 만든 길 위에 뿌리고 갑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20대의 누군가가 그 길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을 보고 말하겠죠. 여기 누가 이렇게 밟고 간 걸까? 그땐 누군가가 조용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박인숙이라는 여자가 지나갔어. 아들 하나 심장에 묻고도 끝까지 사람 키우고 사랑하며 살아낸 여자야. 저는 이제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더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총도의 그날 저는 저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나니 세상의 시선도, 돈도, 명예도 이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왜 남겨졌는지 그 이유만이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건 성공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 중 진짜 가치 있었던 순간은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줬을 때,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때가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빛을 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차가운 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손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손이 박인숙의 손이었노라. 그 손이 누군가의 딸을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었다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끝에도 누군가를 살릴 빛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이 다음 박인숙이 되어 세상에 사랑을 퍼뜨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노년복 TV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